안녕하세요. 경찰 윤리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직에 대한 그 강의입니다. 음, 전문직을 많이 우리가 이제 직업 관련해서 전문직을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가 전문직을 하고 싶다. 자, 전문직이란 사회복지회로의 지향의 모든 직업에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직업 속의 내부적 규제가 절실하게 되므로 이른바 직업 윤리 문제가 크게 야기되기 마련입니다. 전문직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은 조직과 학식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기술의 연착, 공공에 대한 봉사 정신이라고 하고 있고 전문직의 특색은 고도의 지적 훈련을 미리 필요로 하는 직업, 타인에 대한 봉사를 주된 목표로 하는 직업, 금전적 보수는 그 성공 인정에 무관계한 직업, 고도의 지적 훈련, 타인에 대한 봉사, 성공 인증의 무관계. 되게 전문직이 어렵죠. 이렇게 보면. 또한 전문직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며 기능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이용하려는 책임을 지며 직업상 당연히 자유가 중시되는 직업이고 원칙적으로 자주적으로 책임이 이행되며 이를 위하여 직업 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직업입니다. 어느 것이 되건 전문직의 최대 특성을 이타주의, 즉 타인에 대한 내지 사회 봉사함이 있는 것이고 일정한 학식이나 기술, 직업, 단체, 조직 등도 모두 이 목표를 위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기대, 존경, 신뢰는 전문직 스스로의 행동 기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전문직인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거쳐 일정한 자격,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그것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사회적 결과도 증대할 뿐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쉽게 발견되고 규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전문직 활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나왔죠. 전문직 종사자들은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 또 자율적으로 규제. 이게 안 되면 전문직은 부패가 가장 커지는 거죠. 두 가지 별표.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것, 윤리의식의 소유자, 높은 윤리의식. 또한 자율적으로 자기를 규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전문직인의 비핵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전문직의 공신력과 유세가 크게 손상되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 법적 규제를 초래함으로써 자율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문제를 몇 가지 나눠보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들 자신들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변호사는 사전 브로커, 의사는 교통사고 끌어들이기 위해 뇌물을 주고 교수가 비슷비슷한 내용의 여러 연구 논문을 여러 편을 나누어 출판하는 것. 갑질이죠. 문제가 있죠. 둘째,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고객과의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가 있습니다. 셋째,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회사나 정부, 병원의 이익과 소비자 국민들과 이익과의 사이에 윤리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끝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전문직 이익과 전체 국민의 이익이 상충할 때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문직의 윤리 문제를 보면 전문직은 사회 계층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중산층, 상층,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직 직업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으로 봐도 전문직 종사자들은 중산층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문직은 사회 안정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도의 전문화, 진행됨으로써 전문직이 확장되고 그 결과 중산층이 확대되고 하층 계급의 성원들이 중산층에 흡수되므로 계층 구조의 양극화를 둔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층 구조의 맥락에 살펴볼 때 전문직은 정치적인 보수적 기능에 더욱 편중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며 전문직의 충원 배경이 넓은 의미에 지배 계층에 독점되어지는 사회에서는 더 쿨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부 종사자들은 그들이 지식 엘리트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는 일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의 소유자이고 지적 활동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이며 새로운 지적 가치의 창조 활동을 그 직업으로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한 사회 속에서 중요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전문직의 직업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개인이나 집합체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전문적 지식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은 전문직 종사자의 생계수단으로서 직업에 그치는 것이라보다는 전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전문직 윤리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는 직업인이다. 전문직에서 그 직업 단체가 윤리수호를 위한 자기 업계에 적용을 한다면 거기에는 일정한 명분과 불문의 규율을 필요로 하며 그 규율에 따라 남의 간섭 없이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의료인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의료는 예방이건 치료이건 의사의 힘으로만 그 실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 인간의 생명 보존과 건강 유지, 회복을 다루는 직업인으로서 전 의료 종사자는 바로 의사의 사명과 같은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의사 주변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직업윤리에 투철해야 마땅합니다. 대한의학협회는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양양, 의학, 의술의 발전 보급, 의사의 권리 공호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과오나 진료 거부, 과다 치료비 문제 등 의료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재 의료인들의 문제점입니다.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에 서서 이 선서는 지금도 의료 윤리에 크게 인용되고 있지만 의료 기술과의 의학의 발전에 따라 그 선서의 뜻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립의료에 관해 흔히 진료 거부를 들어 윤리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의술의 발달은 세밀한 전문화 분업화로 가져왔습니다. 환자의 인격,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처리는 자신의 결정에 의한다는 사상을 근거로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모든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자기의 건강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갖습니다. 환원하면 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항상 윤리적인가 의문이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서 위험은 그 윤리와 법적인 측면에서 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수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시험관 아기의 탄생은 친권으로 인한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윤리적 난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심장의 이식, 식물과 인간의 안락사 등 의사는 환자의 치료 범주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니 어느 한계에서 윤리적인가 또 정당시 되는가 가치 판단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변호사 윤리 볼까요? 변호사 역시 전문직의 세계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일정한 학식을 토대로 하는 자격과 직업단체 조직 등을 가지며 이것들은 모두 변호사 본연의 사명인 법을 통하여 국민 기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그 방법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고도의 학식을 토대로 하므로 구성원 하나하나의 사명의식을 갖고 각자의 윤리적 자기 규제를 하는 것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적어도 자율적 직업단체로서 그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위하여 그 자치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실상은 변호사란 직업에 대한 충분한 사명의식은 자와 타에 의하여 붕괴되어 가고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하나의 사무의 처리로 전락되어 가는 경향마저 없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영리를 탐욕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선전에 의하여 그 업무를 신뢰케 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거라는 근거 아래 각 국민이 모두 변호사의 선전 광고를 국토로 제한하고 그 제한을 넘는 선전 광고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역시 사무소의 개설 이전에 광고는 금지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윤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선전은 변호사의 어떤 직업 윤리를 저버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일정 부분은 광고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고 일 잘하는 변호사가 소개되어야 국민들은 또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문을 표시하는 광고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에게 정당하고 겸허한 자세의 방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밖에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의 행사지도, 증인과의 사전 접견, 증거 불충분한 형사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조력 등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시민을 위한 방향에서 다시 많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언론인도 정말 중요하죠. 자유와 책임,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수호가 언론인의 권리이며
사명임을 내걸었습니다. 언론 역시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과 한쪽으로는 타인과의 인권, 명예권을 존중한다는 양립의 윤리가 있으며 의사, 변호사의 수비 의무 같이 정보원 비닉 의무 같은 정통적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신문은 보수 확장 경쟁 우위란 판매의 비정상화, TV는 시청률의 경쟁 등으로 저널리스트들은 그 경영적 측면에 억압되어 그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인은 오늘의 특수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자주성, 자율성을 견제당함으로써 윤리적 자기 규제가 소외당하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은 목적의 경제의 고도 성장에는 수치적, 물량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어서 사회의 정신적 측면이 어느 정도 뒷전으로 물러앉게 되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 능률 향상에 초조하여 전문직에 의하여도 힘을 배경으로 하는 타율화가 눈에 띄어왔습니다. 첫째,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의료는 인술이며 변호사는 인권 옹호의 기수이며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며 과학자는 문명의 창시자라는 사명의식 없이 그 직업의 비영리성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직업윤리의 개념은 원래 직업 종사자 간의 그 직업에 있어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있는 것이고 그 직업 종사자가 각자가 자작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형성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에 의한 규제 등과 같은 타율적 규제는 자주성, 자발성을 억압하고 나아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을 잃게 하여 버린 겁니다. 자율적인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갖고 가야 됩니다. 셋째, 전문직의 특성에 볼 수 있는 바대로 직업과 경제적 이익과 이 관련해서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문직으로 봉사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거기에 맞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강조된 이유는 직업이 가지는 전문성과 독점성 때문입니다. 전문직은 전문적 기술과 기술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과 소비자들은 전문적 활동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문직의 특성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 더 높은 윤리 수준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결과와 해독은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은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요청인 것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스스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실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전문직 공신력이 떨어져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비윤리적 직업 행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객과의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둘째,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나친 경쟁을 벌이면서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 경우입니다. 실제로 전문직 종사자가 고용주, 회사나 병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스스로 자영업자, 자유직업인,
고용 전문직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주체로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높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직업관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경찰 윤리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또 고생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